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처음이야 좋지 어차피 그 차 그 차 이 말에 정말 동감합니다. 성능 느끼기 위한 드라이버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남자분들 차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도 차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근데 차를 무턱대고 지르면 안 되죠. 왜냐면 차라는 게 굉장히 또 구입할 때 가격도 많이 나오고 유지하는 데 들어간 돈도 있기 때문에 사실 차를 사는 건 큰 부담이에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차값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또 경차 같은 거 안 사더라고요. 경차나 이제 좀 작은 차 안 사더라고요. 레이 같은 차 안 사더라고. 물론 레이 같은 차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안 좋죠. 객관적으로 안 좋아요. 경제지표도 안 좋고 일자리 사정도 안 좋아요. 물가도 많이 올라갔어. 그럼 객관적으로 안 좋은 거 맞죠,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이거 뭐 반박할 사람 없죠. 근데 보통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가성비나 좀 연비 같은 거 이런 경제적인 부분을 따지는데 좀 웃긴 게 뭐냐 하면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덩치 큰 차들이 최상위권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아직 사람들이 매운맛을 못 봐서 그런가? 예전에 IMF 터졌을 때는 분명히 마티즈나 비스토 같은 차가 엄청 많이 팔렸거든요. 진짜로. 마티즈가 국민차였습니다. 마티즈 별명이 국민경차였어요. 그 출시 당시 그때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좀 선풍적 인기를 얻었거든요. 마티즈 나올 때가 딱 IMF 터지고 직후예요. 1998년. 예, 1세대. 이 모델은 지금도 디자인이 나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마티즈랑 비스토가 엄청 많이 팔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분명히 많이 팔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경차 포지션인 그 모닝이 그렇게 많이 안 팔립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팔린 게 소렌토가 92,000, 이제 카니발이 84,000이거든요. 엄청 많이 팔렸죠. 근데 모닝이 12,000대입니다. 모닝이 12,000대. 상대가 안 되죠, 이게. 모닝이 팔리긴 하는데 대중적으로 많이 몬다 볼 수 없어. 오히려 약간 좀 매니아틱한 차가 돼버렸어.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스파크는 단종이 됐고요. 사실상 뭐 경차는 모닝밖에 없어. 물론 이제 레이가 있긴 하지. 레이도 그렇게 많이 팔리는 건 아니에요. 작년에 G80이 4만 5천 대가 팔렸는데 정말 적게 팔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아직도 허세끼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차가 있으면 좋아요. 특히 가정 있는 분들 차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있다 보니까 어디 레저나 먼데 가려고 하면 차가 필요한 건 맞아. 근데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차를 많이 구입하거든요. 그리고 도시에 사는 분들, 뭐 회사 출퇴근하는데 대중교통 충분한 분들도 차를 구입을 해요. 그것도 큰 차를. 사실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기 많이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이제 돈 벌기 힘들고 돈 모으기 힘든 사람도 많이 있는데 왜 차부터 뽑는 건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이건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차를 무턱대고 꼽았다가 후회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이게 후회하는 순간이. 아까 방견님께서 코란도로 프라이브로 뽑았다고 했잖아. 근데 만약에 코란도가 아니라 아우디 A6 카툴이었으면 어땠을까? 예. 만약에 저분이 코란도가 아니라 벤치 클래스였으면 어땠을까? 신차로. 끔찍하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경험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차를 너무 쉽게 주는 것도 문제 있는요. 개인 선택이긴 하지만 뭐 그것도 문제 있죠. 우리나라가 보면 약간 빚을 권하는 사회지 않습니까? 대출 같은 것도 좀 쉽게 해주고 카드 쉽게 발급하고 뭐 카드론 같은 거 쉽게 해주니까 뭐 대출이란 경계심이 없는 것도 분명히 있어. 근데 가장 큰 원인은 개인한테 문제돼. 개인한테. 아무리 나라에서 뭐 쉽게 해준다 하더라도 맞잖아. 안 하면 그만이잖아. 그걸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 맞잖아요. 뭐 할부를 무조건 사야 된다고 이렇게 법으로 딱 명령을 딱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선택사항이란 말이에요.
선택이란 건 뭐냐면 내 의지대로 행동하면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어떤 뭐 기업에서 그런 걸 참 장려했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원인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개인한테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능력이 없으면 안 사면 돼. 대출 안 받으면 된다니까. 근데 능력이 없는데 하겠다고 한 사람도 많으니까. 기업 입장에서 나쁠 게 없지. 어떻게든 팔면 그만이니까. 팔아가지고 매달 이제 이자 받아가면서 이자 놀이 하면서 받으면 그만이니까. 그렇잖아, 여러분. 반경님도 이제 그 캐피탈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그런 기분 안 들어요? 맨 처음에 못 느꼈는데, 아, 이거 뭔가 손해인 것 같다, 이거. 뭘 못으로, 맞죠? 맨 처음에는 이자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 그냥 차 뽑는 게 장땡이고, 그냥 차 몰고 싶어. 근데 점점 차를 몰면서 차에 대해서 질린단 말이에요. 차에 대한 만족감 없어지죠, 이게. 근데, 매달 이자가 너무 좀 그래. 근데 한 1년 몰다 보면 이제 그 민감해지는 거야. 그냥 이거 왜 샀을까? 좀 나중에 살걸. 이자 장난 아니네. 이거 이자만 모아도 돈이 얼마야, 이거. 이 생각 든다니까, 이게. 무조건 들게 됐어, 이게. 차값이 비쌀 때도 특히나 이자에 대한 어떤 그런 손해보는 감정 들 수밖에 없어, 이게. 그래서 그 생각 들죠. 왜 어른들이 나중에 돈 모아서 차를 사라고 하는지 알 것 같다. 이제 그때 드는 거죠. 근데 그때가, 그 생각이 들면 늦은 거죠. 엄청 늦은 거지.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건 자동차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원래 그래. 여러분, 원래 사치품이라는 게 그 뭐든지 그래요. 영원한 만족은 없어요. 자동차도 그래. 자동차도 영원히 만족하진 않아.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러니까 자동차가 있으면 편한 것도 있지만 그 처음 샀을 때 그 설레임 자체는 없어, 이게. 차도 몰다 보면 이제 뭐 여기저기 긁히고 상처도 나고 이제 좀 중고 느낌도 나고, 그리고 몰다 보면 이제 덜컹덜컹 대고 하잖아, 이게. 그러면 옛날 맛은 떨어지죠, 이게. 그리고 불편한 것도 있고, 이게. 이제 오래 보면 생각하지 못한 것들, 뭐 고장 문제나 이제 좀 연비 문제 이런 것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스마트폰도 생각해 보면 처음 살 때 얼마나 좋아요. 그 아이폰 사면 이제 아이폰 그 종이 껍데기 딱 벗길 때 그 쾌감 있잖아. 어. 저도 이번에 느껴봤거든요. 근데 아이폰 사도 거기서 거긴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어플을 많이 안 쓰는 것도 있는데. 그 폰이 그 폰 같아, 그냥. 요즘에 보면 갤럭시나 아이폰이나. 샀을 때는 와, 신기하다. 와, 이게 아이폰이란 말이지. 이거 종이 딱 벗겨내면 와, 야, 이게 감성인가 보네. 야, 이거 한 3달도 안 가요. 솔직히 한 달 반이면 그냥 끝이더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지만 어떤 물건이든 이 만족감 오래 가는 거는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뭔가 내가 뭐 좀 부족하니까 뭐 좋은 차를 보면 좀 괜찮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치품에 눈독 들이지 말고 남자분들은 열심히 하고 돈부터 모으세요. 나중에 자리 잡고 돈 모이면 그때 가서 차를 구입해도 됩니다. 괜히 인생 힘들게 만들지 말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 발생되는 자산에는 많이 쓰지 말 것. 이게 기본임. 8세 아이 교육 중인데 아이도 충분히 이해하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것과 가치가 줄어드는 것, 무엇을 사야 하냐고 물어보면 대답 잘하네요. 야, 벌써부터 긴장이고 시키네. 보통 요즘 이런 부모님들 잘 없는데. 야, 잘 쉬고 있네, 이게. 야, 어릴 때부터 감가상각을 알다니. 야, 보통 남자들도 감가상각을 차 사면서 알게 되는 거지. 솔직히 차 구입 안 하면 감가상각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이게. 참. 근데 또 애가 또 크고 나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렇게 뭐 교육 듣다가 나이 먹고 또 좋은 차 보면 또 질 수 있어, 이게. 아니, 카푸어가 카푸어 될 거라고 예상했겠습니까? 몰랐잖아, 이게. 자식 카포지 할 거라고. 어? 진짜 간사도 얼마나 있겠냐고. 하다 보니까 카포가 된 거야, 이게. 그리고 카포가 되면서 차값 떨어지는 걸 이제 보니까 감가상각을 알게 되는 거고. 처음부터 감가상각 카포를 안 사도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
근데 그래 뭐냐면 요즘에 돈을 못 모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동차를 떠나가지고 돈을 못 모은 사람들. 일단 남들 능력도 키우고 차는 나중에 뽑아도 되거든. 나중에. 우리 차 지금 몰고 있는 사람들이 고생하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야. 돈 못 모으고. 뭐 차 있으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왜냐 주차 문제도 있고 누가 또 이제 운전하다 긁어가는 것, 긁는 문제도 있고 많잖아요. 그리고 운전에 대한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 이게. 한국에 또 운전 험하게 하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이게. 특히나 서울 같은 데는 와 운전하면 정말 개고생인 것 같더라고요. 서울 같은 데는. 예. 서울은 워낙에 차 막히는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신호도 오래 잡히고 거기다가 와 칼치기 하는 사람 너무 엄청 많고 이게 엄청 복잡하고 그리고 주차될 데가 없고 이게 서울은 정말 난감하게 정말 큰 유명한 음식점 아니면 주차장이 없더라고요. 예, 고깃집이든 어디든 간에. 예, 그러니까 보통 원래 음식점이면 외부 주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은 없더라고요. 없는 데가 대부분이더라고. 없는 데가. 그래서 아 이거 차 들고 나오면 애먹겠는데 예상이 들었어요. 그리고 유주차장 가가지고 돈 주고 주차한다고 들었어요. 와. 그래서 어디 뭐 술 먹으러 가는 분들은 차가 있어도 차를 안 들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같은 데 각기주차도 못 하잖아. 각기주차는 바로 잡으러 오죠 이게. 그래서 차가 있으면 좋은 것도 있지만 힘든 것도 분명히 있다. 예. 그리고 까짓 거 좋은 차 mon다고 내 인생 바뀌는 거 아니다. 예. 좋은 차 몰면 뭐 사람들이 맨 처음에 신기하게 보겠지만 그 다음엔 그냥 그 차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차 한 대 무리해서 막 mon다고 날 다르게 볼 거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차보다 좀 돈부터 먼저 모으고 직장에 자리 잡고 이거부터 먼저 생각하세요. 이거부터. 예. 불안하게 차 끄는 것보다 나중에 정말 여유가 돼서 능력 갖추고 나서 정말 필요할 때 차를 구입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